그 오늘 준비하신 제목이 바다의 왕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의 힌트가 사실 이 옷 색깔과 좀 아, 연관이 있습니다. 마린룩. 맞습니다. 중국 해상풍력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 좀 독자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해상풍력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중국에서 탄소 중립을 좀 굉장히 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좀 아실 것 같아요. 뭐 올림픽도 맞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력도 있고 뭐 다른 신재생, 뭐 태양광도 있고 이런 시장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 해상풍력 시장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이 해상풍력이라는 게 이 재생에너지 업종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시장이거든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좀 메이저 시장은 아무래도 태양광, 육상풍력 이런 쪽이 되겠고, 그리고 신규로 떠오르는 거는 뭐 수소 이런 쪽인데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죠. 네. 근데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시장이 워낙 작아서 그래요. 아, 네, 사실 그리고 해상풍력으로 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림이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것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해안가라든지 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이는 것들이 있죠. 큰 그 선풍기 같은 게 네. 높은 지대에 꼽혀서 바다 위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다에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핵심은 산에다는 거는 뭐 크게 지을 수 있지만 바다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풍력 터빈 자체나 타워 자체가. 그래서 해상 풍력에서 핵심은 이것들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핵심 기술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라고 하시는 게 신재생 부문 중에서도 아직은 좀 마이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사실 좀 아쉽거든요. 메이저에 투자를 해야지 왜 해상풍력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냐. 이 시장 자체가 그러면 성장 여력이 좀 더 특출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전 단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발전 단가가 거의 석탄화력 발전 단가, 저희 그 업계 얘기로 이제 그레이드 패러티라고 하죠. 네. 거의 석탄 발전 단가까지 왔어요. 이미 이제 기술 진전이 상당히 진전도 됐고 10년 전부터 굉장히 부단히 발전을 시작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이제 기술력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해상풍력 시대는 본격적으로 개화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한 2015년 전후로 중국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추 자체도 커지고 있고 발전 단가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지금 2025년까지 보통 연평균 한 20%에서 30% 성장을 보고 있고 육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상풍력은 보수적으로 봐도 연평균 한 40% 정도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산업의 업사이드만 봤을 때는 해상풍력 시장이 중국 재생에너지에서는 거의 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출나다. 중국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근데 이제 동방 케이블이라는 그래서 이 기업의 주목을 해보고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우리가 해외 기업을 또 이해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더 네. 이해가 쉽잖아요. 어떤 기업으로 저희가 비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해상풍력 그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들이면 우리나라에도 뭐 많지가 않아서 네. 이 회사처럼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좀 완전한 경쟁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LS 산전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이 회사는 전 세계 이제 해상풍력 케이블 만드는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도 상당히 높고 훌륭한 회사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수혜를 못 보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중국의 일단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전 세계 절반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50% 시장을 LS 산전이 가져가는 거고 네. 중국 내 마켓의 시장은 다 중국 독자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수혜는 제한되겠지만 경쟁 업체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애는 LS 산전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방 케이블이라고 하니까 케이블 회사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해상의 그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케이블을 까는 회사다? 그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케이블을 까는 그런 사업의 그런 활동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상풍력 업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가만히 땅에 박아두는 게 아니라 네. 이 바다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되니까 맞아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해상풍력에서 중국이 지금 최근에 개발한 12메가와트짜리 이런 해상풍력 발전기는 이 날개 직경만 해더라도 2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넓고 네. 잠실운동장보다도 깁니다. 날개 생각보다 자체가. 훨씬 더 큰 그런 맞습니다. 풍력 발전소가 바다 위에 세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런 터빈들이 바다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바다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바람이 좋아지겠죠. 네, 방해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해상풍력 업체들은 바다 깊숙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육지면과 이 바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여기서 끌어와야 되는 전선의 길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짓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육지에서 더 멀어지게 되면은. 맞습니다. 이게 육상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면은 압력도 커질 것이고 그 안에 조류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육상이면은 중간에 끊기면 거기서 어떻게 수리라도 하는데 바다면 답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육상에서 한 번에 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0km까지 한 번에 이을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니 특히나 이건 또 안정성, 전력의 그리고 효율성과도 다 맞물리는 문제라서 제가 해상풍력 발전 업체더라도 이 케이블 업체를 고르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거의 사실상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좀 검증된 업체를 고를 수밖에 없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자체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수혜 기업이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해상풍력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또 떠오르는 그림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북해 있잖아요. 굉장히 넓은 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이 시장에서도 좀 주름을 잡을 것 같은데 유럽 그럼 업체들과 비교를 해서 동방케이블 같은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왔나요? 네, 맞아요. 사실 이 글로벌 주류 해상풍력 시장은 2018년도까지만 해도 영국이었습니다. 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해상풍력 설치량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나라였는데 2019년부터 그 자리를 이제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상풍력 그 발전 타워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사용하는 평균 전격 용량이 한 8.5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발전기를 하는데 네. 중국이 지금 자국 기술력만 가지고도 지금 7.5메가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네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국 기술력가 7메가 정도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기술력이 이제 중국이 좀 더 높아진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24년 정도 되면 중국에서 독자 기술력으로 16메가와트짜리가 나옵니다. 지금의 2배 이상의?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텝이 한 15메가, 14메가와트인데 이걸 지금 유럽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16메가와트짜리가 나오니까 사실상 이 해상풍력 시장은 기술력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불과 3, 4년 내에 중국이 이 시장을 호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들을 다 외자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지 않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이 다 먹게 돼요. 정부가 또 키워주는 그런 산업이 맞습니다. 되네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이쪽에서 100km 이상 케이블을 구축할 수 있는 중국에서 업체가 딱 달랑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 케이블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10분의 시간의 압박에 지금은 또 도래하게 됐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케이블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터빈도 들어갈 것이고 맞아요.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갈 건데 왜 하필 케이블 업체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해상풍력 발전기를 하나 만드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사실 터빈입니다. 네. 터빈이 발전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진입 장벽이 좀 낮군요. 케이블보단 낮은 거죠. 상대적으로는. 맞습니다. 케이블 물론 타워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타워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여러 있는데 이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중국에 5개가 되지 않고 특히 이 한 번에 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km 이상 매설할 수 있는 업체는 2개밖에 딱 두 없다. 개. 그러다 보니 이 시장 점유율 체제가 워낙에 확고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케이블 자체가 발전기에서 차지하는 원가도 지금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발전 단가도 크고 구성할 원가 자체도 크고 업체는 제한되어 있으니 이런 발전 업체들보다는 케이블 업체에 주목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 중에서도 이제 막 성장을 하면서 성장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해상 풍력 시장 중에서도 또 바다의 왕자, 오늘 중국 주식 동방 케이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네. 10분 해외 주식 레고.